안녕하세요.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는 싹 걷어내고 돈 되는 핵심만 쏙쏙 골라드리는 쉽고 재밌는 경제 채널 경제주파수입니다. 분석가님, 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뜨거운 종목, 이름부터가 미래 느낌 물씬 나는 뉴스케일 파워, 오늘 제대로 털어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라면 뉴스케일은 그 하마를 먹여 살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죠. 아, 역시 AI 시대의 전력난이 키워드군요. 그렇죠. 특히 2월 26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이 도는 지금 뉴스케일의 진짜 가치와 리스크를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제가 자료들을 좀 보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 그러니까 SMR 만드는 회사가 뉴스케일 하나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여러 곳이 있죠. 그런데 유독 이 기업에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 원자력이라고 하면 왠지 좀 무섭고 어려운데 주가는 왜 이렇게 뜨거운 거죠? 핵심은 딱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독점입니다. 독점이요? 더 정확히는 독점적 규제 해자라고 할 수 있죠. 보내주신 자료에도 명시된 것처럼 뉴스케일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로부터 SMR 설계 인증을 받은 유일한 기업입니다. 유일한 기업이요? 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RC 설계 인증.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나요? 예를 들면 조립식 장난감처럼 원자로를 공장에서 뚝딱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정부에서 공식 인증해줬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거 아주 훌륭하고 정확한 비유입니다. 딱 맞아요. 아, 그런가요? 그 공인 설계도가 있다는 건 다른 경쟁사들이 운동장에 들어가려고 아직도 입구에서 표검사 받고 있을 때 뉴스케일은 이미 경기장 안에서 몸을 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와, 격차가 엄청나네요. 네, 이 규제 허들을 넘는데 보통 수년의 시간과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른 기업들이 따라오고 싶어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깊고 넓은 해자를 파놓은 셈이죠. 이야, 이미 경기를 시작한 선수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엑스에너지나 카이로스 파워 같은 경쟁사들도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들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그 해자를 뛰어넘을 가능성은 없나요? 규제라는 것도 결국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물론 영원한 해자는 없겠죠. 하지만 원자력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료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뉴스케일은 2023년 1월에 이미 50메가와트 설계 인증을 끝냈고요. 2025년 5월에는 출력을 높인 77메가와트 VOIGR 모듈에 대한 표준 설계 승인까지 획득했어요. 아, 이미 더 앞서 나갔군요. 그렇죠. 반면에 경쟁사들은 아직 초기 신청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시간 격차가 단순히 한두 해가 아니라 5년 이상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5년이요? 네, 그 시간 동안 뉴스케일은 시장을 먼저 차지하고 실제 운영 데이터를 쌓으면서 더 멀리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 자체보다도 규제라는 가장 높은 벽을 가장 먼저 넘었다는 시간적 선점 효과가 핵심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독점적 지위에 더해서 정책이라는 엄청난 순풍까지 불어주고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워요. 자료에 언급된 2025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들, 내용이 거의 원자력 산업을 갈아엎는 수준이던데요. 파격적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핵심은 속도와 규모,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속도와 규모? 먼저 규모를 보면 2050년까지 미국 내 원자력 발전 용력을 현재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로 무려 4배 증설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어요. 와, 4배 증설이라니 정말 엄청난 목표네요. 이건 거의 원자력 르네상스를 열겠다는 선언과도 같죠. 하지만 목표만 거창하고 실행이 더디면 의미가 없지 않나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속도에 대한 행정명령이 함께 나온 겁니다. 신규 원자력 건설 허가 심사 기간을 기존에 5년 이상 걸리던 걸 18개월 이내로 확 줄이라고 지시했거든요. 18개월이요? 와, 이건 뭐 거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뉴스케일처럼 이미 설계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심지어 국가 안보를 이유로 2028년 9월 30일까지 군사 기지 안에 SMR 배치를 완료하라고 시한까지 못 박았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라는 거네요. 그렇죠. 필수 과제가 된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데 그럼 수요 쪽은 어떤가요? 자료 보니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에 줄을 서고 있던데요. AI 때문에 전기세 고지서가 무서워진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거든요. 아, 이걸 기저부하 전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아시다시피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널뛰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해가 없거나 바람이 안 불면 그치니까. 네, AI 모델을 한창 학습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 꼈다고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어휴, 끔찍한 일이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안정적인 기저부하 전력원으로 원자력에 눈을 돌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마일섬 원전 재가동을 위한 계약을 한 것도, 구글이랑 아마존이 다른 SMR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것도 다 그런 맥락인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뉴스케일의 SMR이 데이터 센터에 특히 더 유리한 점이 있나요? 여기서 뉴스케일의 또 다른 강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압도적인 집약도입니다. 집약도요? 네, 자료에 나온 수치를 비교해보면 명확해지는데요. 뉴스케일의 VOIGR SMR은 12개 모듈을 합쳐서 920메가와트급 발전소를 짓는데 약 35에이커의 부지만 필요해요. 35에이커면 축구장 한 20개 정도 면적이네요. 맞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소는 무려 5천에서 10,000에이커의 땅이 필요합니다. 네, 35에이커 대 5,000에이커요. 와,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 정도면 그냥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SMR 발전소를 지어도 되겠는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SMR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입니다. 전력 수요가 있는 곳 바로 옆에 안전한 소형 원전을 지어서 보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 손실까지 없애는 거죠. 이런 엄청난 잠재력과 정책적 지원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폭발한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독점적인 규제 해자, 정책적 순풍, 그리고 AI가 촉발한 폭발적인 수요까지. 와, 삼박자를 모두 갖춘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하죠. 하지만 이 모든 건 아직 기대감의 영역이잖아요. 특히 지난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투자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적도 있고요. 맞습니다. 이제 이 기대감을 현실로 증명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2월 26일 실적 발표가 그 첫 시험대가 되겠군요. 네, 이번 실적 발표는 뉴스케일이 꿈을 파는 기업에서 매출을 내는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돈 되는 지표는 뭘까요? 크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규 수주 및 계약 현황입니다. 아, 자료에 언급된 테네시 계곡 공사, TVA와의 6기가와트 규모 MOU나 루마니아 프로젝트 같은 것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MOU, 즉 양해각서 수준을 넘어서 얼마나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력 있는 계약이요? 네, 컨퍼런스 콜에서 CEO의 발언에 PPA, 그러니까 전력 판매 계약이나 최종 투자 결정, FID 같은 구체적인 단어가 등장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하, 그런 단어들이 나와야 비로소 진짜 돈이 되기 시작했다는 신호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계약 성사 여부가 첫 번째 포인트.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재무 건전성, 특히 현금 흐름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약 7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7억 달러면 꽤 많은 돈 아닌가요? 많아 보이지만 분기당 4천만 달러 이상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분기당 4천만 달러요? 네, 이 현금 소진 속도, 즉 캐시 번 레이트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당장 버틸 현금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1년에 거의 2억 달러 가까이 쓰는 셈이네요. 7억 달러도 생각보다 금방 소진될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최근에 발행 가능한 주식 총수를 3억 3,200만 주에서 6억 6,200만 주로 2배 늘린 겁니다. 아, 자금 조달을 위해서요? 그렇죠. 앞으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할 거라는 신호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 자금을 어떻게, 언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마지막은 가장 직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26년 가이던스입니다. 가이던스. 자료를 보면 분석가들의 2026년 매출 추정치가 약 1억 200만 달러에서 많게는 15억 달러까지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와, 1억 달러에서 15억 달러요. 차이가 너무 큰데요. 네, 예측 편차가 이렇게 크다는 건 시장에 얼마나 불확실성이 높은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따라서 회사가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매출 가이던스가 이 범위에 어디쯤에 위치하는지가 단기적인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긴장되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과거에 탄소 없는 전력 프로젝트가 비용 문제로 갑자기 취소되면서 주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전적이 있잖아요. 네, UAMPS 프로젝트였죠. 이번에 진짜 믿어도 될까요? 제 계좌가 원전처럼 폭발하면 안 되는데요. 하하, 그 우려는 너무나 당연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적인 사례니까요.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리스크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프로젝트 지연 및 취소 리스크입니다. 최근 TD코엔 같은 투자은행 보고서에서는 첫 상용 프로젝트로 기대받는 루마니아 원전의 가동 시점이 당초 목표였던 2029년에서 2034년으로 5년이나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5년이나요? 첫 상용 프로젝트의 시작이 5년이나 늦춰진다면 전체 사업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건 뭐 회사의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파급 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 수급 리스크, 소위 오버행 문제입니다. 오버행이라면 잠재적인 매도 물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뉴스케일의 최대 주주이자 초기 투자자였던 플루어르가 2020년 2분기까지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든든한 우군이었던 최대 주주가 이제는 잠재적인 매도 물량으로 바뀐 거죠. 시장에 대규모 매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부담감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함께했던 가장 큰 파트너가 떠나는 건데 이걸 단순히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플로어르가 뉴스케일의 미래에 대해 뭔가 부정적인 신호를 감지한 거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부분입니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 즉 후자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리스크는 앞서 잠시 언급했던 주주가치 희석 리스크입니다. 아, 주식 발행 한도를 늘린 거요? 맞습니다.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 주식 발행 한도를 2배로 늘린 것은 필연적으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회사의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뉴스케일 파워는 AI 시대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기 위한 가장 강력하지만 가장 변동성이 큰 서핑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하지만 변동성의 큰 서핑보드라. 비유가 딱이네요. 네, 규제하는 해자와 정책이라는 순풍을 등에 업었지만 결국 상업화라는 거친 파도를 성공적으로 넘어설 수 있느냐가 생존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독점적 지위와 거대한 시장의 기회, 그리고 그 이면에 도사린 프로젝트 지연과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까지. 오늘 뉴스케일 파워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계좌에 무한 동력을 공급해 주길 바라며 경제주파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누르셨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돈 되는 소식으로 주파수 맞추고 돌아올게요.